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는지를 주말 한국학교, 중, 고등학교 등의 순서대로 한국어 교육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교별 한국어 교육을 살펴볼 때 교과서, 언어교수법, 교사, 학습자, 학습 장소, 재정 등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한글 학교의 현황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에는 16개의 공관, 713개의 학교, 7,398명의 교사, 38,547명의 학생 규모의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의 수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민법을 포용적으로 개정한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1970년대부터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이민을 온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안정만큼 자녀들에 대한 뿌리 교육도 중시했습니다. 지역마다 주말 한국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이런 학교에 보냈습니다. 교육부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최초의 주말 한국 학교는 1970년 4월 4일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세워졌고요. 한인 감리교회의 한인사회학교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해 5월 텍사스 휴스턴 한인교회에 두 번째 한글 학교가 설립되면서 곳곳에 한국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의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기관은 한글 학교, 한국 학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1971년에는 인디아나폴리스 한국학교, 미시간 앤 아버 한글학교가 생겼고요. 1972년에는 디트로이트 세종한국학교, 미시간 랜싱 연합감리교회 한글학교, 남가주 한국학원이 세웠습니다. 1973년에는 뉴욕 한국학교, 상항 한글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의 뒤를 따라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전역에 54개의 한국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계속 그 수는 늘어났고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년 동안에는 260개의 한국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390개의 한국 학교가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재외동포 한국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설립된 주말 한국 학교는 1000여 개가 되고 8,500여 명의 교사가 5만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보면 유치원 학생이 10,000여 명, 초등학교 학생이 3만 명가량, 중학교 학생이 10,000여 명, 고등학생이 6,000명가량, 성인은 2,000명가량에 들어갑니다. 학교 설립자별로 구분해보면 한국 학교의 90%가 종교단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은 기독교에 의한 단체 설립입니다. 각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지사협의회, 대학생회, 학부모회 등 각종 사회단체에 의해서도 한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학생 수 50명 이하의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세운 것들입니다. 이사회 조직 없이 종교단체의 재정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5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이사회가 조직되어 이사회의 재정 지원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재학생이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학교는 통합학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학교는 LA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남가주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로 학교를 세우고 전문 교사들이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마다 통합학교가 세워졌는데요. 그 이유는 재정 지원도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사 채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좋은 시설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을 수준별로 반편성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교 분포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LA와 뉴욕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 등의 한인 거주자 수와 비례해서 한국 학교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뿌리 교육열은 아주 작은 수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의 작은 섬인 괌뿐만 아니라 사이판에도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괌에 있는 7개의 한국 학교 중 2개의 한국 학교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사이판 한글 학교는 253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로 볼 때 가장 큰 학교는 뉴저지에 있는 성김대건 한국학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학교는 LA에 있는 영락교회 한국학교입니다. 이에 비해 작은 규모의 학생들은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는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당시의 경우는 97개나 됩니다. 비록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뿌리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한인 동포들의 교육열은 뜨겁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학교, 한글학교는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에 처음부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인 한국을 떠났지만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한국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들은 소속 교인들의 자녀들과 인근 지역 한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정으로 직접 한국 학교를 세우고 한인회나 직능단체들도 자신들의 적은 예산을 쪼개서 학교를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재적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이 시간을 내어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학교들이어서 준비된 교사도 교재도 특별한 교습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교사를 찾아내고 교재들을 구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의 초기 한국학교 교육입니다. 한국학교는 주로 토요일 오전에 2-3시간, 3-4시간 정도의 학습을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 또는 오후에 2-4시간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남가주 한국학교 연합회가 창립되기 이전인 1978년에 재미있는 한국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유치원용부터 6학년용까지 책까지 만들고 문제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연수회를 하면서 준비한 한월협회지에 교사들에게 필요한 글도 실기도 했습니다.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서도 총회와 연수회를 같이 개최하고 회지를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글을 실기도 했고요. 1989년부터는 한인교육연구라는 연구지를 창간해서 1년에 1, 2회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협회가 한국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자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 협의회들은 뿌리교육이 필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로는 동화 구연대회, 동요 합창대회, 글짓기 대회, 학습교환 발표회, 예술제, 영한 번역대회, 한영 번역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도 재외국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인적사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을 개설했습니다. 1987년에 한국어 1에서 6, 중급 한국어 1, 2 상하, 고급 한국어 1, 2 상하 등의 교과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어 입문편, 한국어 회화 1, 2, 한국어 1에서 6, 중급 한국어 1, 2 상하, 고급 한국어 1, 2 상하 등을 발간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학교 운영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재정지원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가 많아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건물 임대료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과서가 한국학교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재외동포교육재단 등에서도 학술대회에 소속 연구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교사 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미국에서의 주말 한국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사,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끝에 얻어진 결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인 1세가 학부모이었던 것이 한인 2세가 학부모가 되면서 일부 한인 지역에서는 학생 분포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재학생 수가 급격히 줄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재학생 수가 급격히 늘기도 합니다.
미국에 온 동포들이 한국에서처럼 명문대에 보낼 욕심으로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때까지만 보내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다른 학원에 보내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한국 학교의 학생 분포는 유치원생부터 저학년이 대부분이고 고학년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1964년 인권법 개정을 계기로 소수민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교육기회균등법과 이중언어교육법이 미국에서는 제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카터 정부에서는 외국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비로소 활기를 띠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외국어 과목이 확대되고 새로운 외국어 과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어 학습 시설에 대한 개선, 교재 개발,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수법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어도 아시아권 언어로서 일본과 중국어의 뒤를 이어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등지에서 미국에 와서 이민하여 살고 있는 소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를 미국 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과목 개설은 한인 동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LA와 뉴욕의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와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979년에 뉴욕시 퀸즈 잭슨 하이츠에 있는 뉴타운 하이스쿨에서 한국어 과목을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980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 이민 온 동포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한국어반은 증설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 수는 소폭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인 동포 2세들과 한국에서 공부하다 온 한인 1.5세들의 한국어 수준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한국 기초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인 2세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택하지 않고 다른 외국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과목의 새로운 발전은 1995년에 한국어가 미국 대학 입학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입학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면서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포들의 모금 운동으로 SAT의 한국어 진흥재단도 세우고 한국어 과목이 있는 고등학교에 재정 지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어 진흥재단은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를 찾아내고 교장 선생님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과목을 설치하여 한국어 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도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전 세계 한글 학교의 현황, 미국 내 한국어 교육을 초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